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원장 설재윤입니다. 오늘은 광대뼈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광대뼈 수술을 받는 이유는 얼굴의 정면에서 나타나는 얼굴형, 즉 말해서 사람을 보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인상으로 남겨지는 느낌, 보고 나면 느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느낌을 위해서 많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수술이 되려면 얼굴이 일반적으로 평면적으로 넙대대하거나 퍼져 보이는 얼굴 있죠.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이 그거를 귀 앞에서 얼굴 정면 중심으로 모아지듯이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양쪽의 광대나 광대 측면에 어떤 역광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즉 말해서 여백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 코, 입이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리고 코가 약간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는 그런 예뻐지는 얼굴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광대 수술할 때 광대뼈 위치가 약간 상방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측면에 있는 저작근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각턱 수술을 받았냐고 할 정도로 얼굴이 좀 갸름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을 받으려면 항상 수술한 이후에 환자들이 이렇게 내가 이 수술 결과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갖지 않고, 그 다음에 수술의 상담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게끔 항상 여기에 나와 있는 차트처럼 이게 설명 내용과 효과나 그 다음에 부작용 상태라든가 또 이렇게 회복 경과 과정이라든가 수술 이후에 환자와 의사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수단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이렇게 답변해 준 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환자한테 어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쭉 이렇게 차트에 기록해서 환자한테 이렇게 환자의 핸드폰 메시지로 이런 사진을 촬영해서 넣어주게 되면 환자도 굉장히 신뢰감 있고, 그 다음에 처음 해본 수술이지만 그 수술에 대해서 신뢰성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렇게 수술이 되려면 일단 광대뼈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성공적인 수술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얼굴에서 볼살 처짐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얼굴에 볼살 처짐이 없다는 것을 좀 더 다른 뜻으로 풀어서 생각해 보면, 광대를 수술 받았는데 10년 후에 얼굴이 폭삭 늙어 보인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얼마나 볼살 처짐에 폐해가 심하겠습니까? 대신에 저희는 10년 이후, 15년 이후, 제가 최소한 팔로우업으로 환자를 경과를 관찰했던 분은 18년인데, 수술한 이후에 원래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환자한테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수술이 처지는 수술이 아니고 얼굴이 이렇게 동안 효과를 주는 수술이구나, 이런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얼굴이 작아 보이고 그 다음에 얼굴에서 눈, 코, 입이 중심으로 오목조목 모여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 되려면은 귀 앞에서부터 얼굴 정면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수술 효과가 와야 하거든요. 그렇게 모아지는 수술 효과가 오게 되면 이런 양옆에 여백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 코, 입이 가운데가 오목조목 모여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얼굴로 보면은 귀여운 이미지를 주는 그런 그 수술 효과입니다. 또한 수술한 이후에는 항상 객관적인 그런 판독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 의견이 다르고 다른 의사가 보는 의견이 다른 그런 그 수술 후에 판독은 안 되겠죠. 요즘에는 개인 병원에서 많이들 CT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병원에서 보고 괜찮다, 잘 붙었다 했는데 다른 병원 의사가 보고 이건 뼈가 벌어졌다, 이건 뼈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런 것은 객관적인 그런 수술의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CT나 엑스레이가 되어야겠죠. 그다음에 수술 중에 항상 출혈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외과 의사가 명의란 수술할 때 꺼져 한 장이라도 적게 피를 묻혀서 내는 의사가 명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혈이 적게 나오게 되거나 수술 시야가 아주 깔끔하면 수술을 하는 중에도 더 수술 내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차분하게 할 수 있고, 또
수술한 이후에 환자도 회복도 빠르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멍도 안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술할 때는 출혈이 적게 하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광대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쪽이 수술 전이고 이쪽이 수술 후거든요. 그러면 이 뼈가 지금 모니터에서는 잘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겠지만 여기에서 약간 각이 지고 이렇게 좀 투박해 보였던 게 이쪽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보입니다. 또한 이 귀 앞에서 정면 중심으로 이렇게 곡선형으로 매끄럽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술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수술한 이후에도 환자도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굴이 이게 정면 중심으로 모아진다는 뜻이 뭐냐?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여기를 보면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지듯이 이렇게 변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지듯이 변해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으로 모아져 보이는 얼굴형을 우리가 달걀형 또는 달걀형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수술한 의사마다 미의 기준이 좀 다르다. 그래서 미적인 감각을 갖추는 의사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미적인 감각이란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형을 미적인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어떤 얼굴형을 좋아하느냐? 그거는 달걀형이라고들 다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달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얼굴이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얼굴형이에요. 이렇게 퍼져 보이는 얼굴형이 아니고 중심으로 모아지는 얼굴형이거든요. 그러면 A라는 의사도 달걀형을 지향하는 수술이 돼야 되고 B라는 의사도 달걀형을 지향하는 수술이 돼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미적인 기준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광대뼈 수술에 대해서 일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다른 내용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